안녕하세요. 일본 회사에는 왜 계약직이 많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직이라고 하면 일단 무시하고 보죠. 돈으로 모든 계급을 결정하는 나라니까요. 사실 안정되지 않은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단가를 높게 줘야 맞는 겁니다. 회사에서 급할 때만 가져다 쓰는 즉시 전력인 셈이니까요. 그런데 아시아권은 최근에도 서양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아서인지는 몰라도 인력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아시아가 인구 밀도가 높은 이유는 단위 면적당 쌀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많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여기서 제쳐두고요. 일본에서도 계약직은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무시하지도 않아요. 워낙 계약직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그들이 계약직을 전전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야근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을 지기 싫어서입니다. 물론 정규직이 되면 성과금도 나오고 수당도 나오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플러스를 얻는 건 너무 귀찮으니 마이너스의 가능성도 없는 계약직을 고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문서 전산화가 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 사무노동을 해야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일본의 노동법이 굉장히 노동자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태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의도적인 태업인지 회사에서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업무 비숙련인지를 회사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선 최대한 제대로 오래 일하고 성실할 것 같은 사람을 가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 비싸게는 소개 비용만으로 몇 천만 원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직은 써보고 아니면 바로 버릴 수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간편하죠. 물론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비싼 돈을 내고도 이상한 사람을 뽑느니 싼 값에 이상한 사람을 계속 걸러내는 것이 수지타산에 맞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저소득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시급 1150엔에 하루 8시간, 주 4일, 주 32시간을 근무하는 계약직 사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년에 약 190만원 정도를 받네요. 그런데 회사 사장이 제가 일을 잘한다 해서 무려 시급 30엔이나 올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실수령액을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세금이 올랐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38만원이나 덜 받아버리네요. 그럼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제 월급의 증액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하거나. 보통 여기서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편이 세금은 덜 내면서 일은 덜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회사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애초에 시급을 올려주지 않는다입니다. 보통은 능력이 있는 사원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권합니다. 그 편이 회사 쪽에서도 장기간 근로 관리하기 쉽고 아예 330만 원을 넘기는 연봉을 제안하기 때문에 돈도 확실히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일본인들은 그런 푼돈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길 만큼 녹록치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깎기는 어렵다고 하면 돈을 올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갑과 을의 요구가 일치하는 선이 임금 동결인 셈입니다. 사실 이는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현실에 타협한 슬픈 결과이기도 합니다. 계약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여성들이거나 젊은 인턴이거든요. 여느 선진국이 그렇듯 일본도 애를 키우기에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역별로 출산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인구 유치에 힘을 쓰고는 있지만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애들을 책임지고 어린이집으로 데리러 가야 하는 분들이 계약직에 많이 종사하십니다. 물론 정말 놀고 싶어서
아무것도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 파트타임 잡을 고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참 슬프면서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